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이 주 중반이 넘어가는 목요일쯤 되면 주말 계획 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요즘은 호젓한 곳에서 즐기는 오토 캠핑과 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대면 여행이 트렌드가 되면서 캠핑의 수요가 부쩍 늘었다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10월 가보기 좋은 곳으로는 호젓한 오토 캠핑 여행지를 또 꼽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대전 지역에서는 대청호 옆에 자리한 오토 캠핑장이 산과 강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캠핑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서로에 대한 에티켓도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이용수칙도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마스크 착용도 잘 해주시고 거리 두기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일부 차박 캠핑 쪽이 관광지에 있는 이 공영 주차장을 점유하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취사가 금지된 공영 주차장에서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가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건데요. 화재 위험이 있는 만큼 꼭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랑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미세먼지 때문인지 좀 이렇게 뿌옇게 보이고 또 날씨도 더 추워졌습니다. 오늘 날씨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실 때는 어제보다 더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크게 낮지는 않지만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북부 서해안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대기질 상황은 좋지 못하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충남은 오전에, 대전과 세종은 오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여기에 엊그제 발원한 까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에는 충남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8도, 공주 19도, 논산 20도, 대전 19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도 19도 선을 넘나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절기 상강인 내일 대전의 아침 기온은 6도, 모레는 4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오토 캠핑장과 차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이 캠핑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숯불 바비큐나 네. 모닥불 피우는 것도 허가된 캠핑장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럼요. 차박 장소로 탁 트인 해수욕장 많이들 선호하실 텐데요. 해수욕장 가까이 차를 세워두고 취사나 야영을 하는 것 불법 행위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또 카크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카와 피크닉이 합쳐진 말인데 그러니까 도시락 같은 간단한 음식과 의자, 그늘막만 챙겨가서 짧게 다녀오는 걸 말하죠. 네, 연인 간의 한적한 데이트 코스로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SNS를 보니까 차 트렁크를 올려두고 전구로 예쁘게 장식도 하고 네. 또 천으로 커튼처럼 잘 꾸며놓은 거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고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아무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의 여가 생활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요즘 여가 생활을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언택트로 즐겨요. 우리 집 여가 생활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가 시간이 생길 때마다 좀 한가로운 곳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꼭 그 바다나 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지 않아도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언택트 여행지가 참 많았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역사적인 유적지가 사방이 탁 트인 곳이 많아서 언택트 여행지로는 참 좋겠더라고요. 네.
정말 이런 선사 유적지 같은 도심 속 유적지도 참 가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이은주 리포터는 백제의 역사가 흐르는 유적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100년의 역사와 향기가 가득한 충과 효의 고장 충남 예산에 다녀왔는데요.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명소와 또 가을을 맞아 더 아름다워진 봉수산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느리게 가는 여행 충남 예산으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드넓게 펼쳐진 옥토를 자랑하는 이곳은 1100년의 역사와 향기가 가득한 충과 효의 고장 충남 예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일상을 지내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예산의 자연과 함께 여유롭고 한적한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천천히 저만 따라오세요. 공해 없는 자연 속 전통 문화와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곳. 일상 속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예산군 대흥면의 대흥 슬로시티를 찾았습니다. 한적하고 고요한 분위기와 전래동화를 연상시키는 정겨운 벽화들이 마을 입구부터 이어지며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옷장을 열어 옷을 고르며 설레는 마음. 여기 지도가 있네요. 여기는 이제 대흥 슬로시티를 그래서 이 길을 걸으면서 천천히 걷는 그런 그 슬로시티는 그 달팽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1코스, 2코스, 3코스를 걸으면서 그 시간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흥 슬로시티에서 시작되는 느린 꼬부랑길은 봉수산 일대 산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제1코스와 2코스, 그리고 교촌리 일대 농촌 이야기를 들려주는 3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대흥 슬로시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새소리 또 바람소리도 들리고 한적하고 또 천천히 걸어보기 좋은 길이네요. 네, 지금 이 길이 바로 슬로시티 걷기 길의 1코스 옛이야기 길이에요. 지금 여기 벽화를 보시면 그런 느낌이 이어지지 않나요? 입구부터 이렇게 재미난 벽화들이 반겨주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러면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옛 이야기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조선시대 관아로 사용됐던 대흥 동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고즈넉한 전통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대흥면에 있으니까 대흥 동헌인 건 알겠는데 동헌은 무슨 뜻이에요? 네, 동헌은 우리가 사또가 부임을 하면 식솔들이 같이 오잖아요. 가족이 머무는 곳에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꼭 동쪽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역대 군수들, 그러니까 현감들이 머무는 장소를 업무를 보는 곳을 동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에도 대흥 동헌은 기본 구조가 잘 남아 있는데요. 보존 가치가 있는 조선 초기 관아 건축물로 대흥 지역의 역사를 증명하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 크기가 다른데요? 지금 이쪽에 이렇게 큰 부분, 큰 문은 여름의 공간이에요. 여름에는 이 문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바람이 많이 더 통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지금의 그 난방, 그러니까 온돌 문화죠. 그래서 이 문이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문이 크면 어떨 것 같아요? 뜨거운 공기가 다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문의 또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 공간에서 사또가 업무를 보고 여름에는 이쪽에 대청에서 이제 업무를 보는 거죠. 태종 7년에 창건된 대흥 동헌은 1914년 대흥 면사무소로 개조해 사용했는데요. 1979년 해체해 복원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합니다. 곳곳에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어 조선시대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아이고, 여기 이 장독대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 보니까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좀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요? 당시의 그 산림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자연의 조화가 또 잘 어울리지만 저 뒤에 있는 봉수산 보이시죠? 백제 시대의 마지막에 푸까지 부흥운동을 한 곳이 여기 저 위에 있는 임존성이거든요. 현재는 슬로시티 마을로 지정되어 있어서요. 지금 현재도 볼 수 있고. 그럼 여기는 조선시대, 또 저쪽에는 백제시대. 그렇죠. 그럼 더 그리고- 먼 역사 속으로 걸어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천천히 한번 걸어볼까요? 그러죠. 네.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에 걸쳐 위치한 봉수산은 산새가 봉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산도 높지 않고 코스도 단순해 나들이 겸 등산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요즘에 딱 산 타기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그렇죠. 여름에는 좀 더웠지만 가을이 되면 그 단풍도 들고 또 많은 또 그 풍광들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 봉수산은 해발 484m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등산하기도 좋고 또 걷기에 더 편안한 그런 길이 바로 여기 봉수산입니다. 등산로를 따라 얼마간 오르다 보면 봉수산 중턱에서 성곽을 볼 수 있는데요. 백제의 요충지였던 임존성입니다. 예산 10경 중 제4경으로 꼽히는 임존성은 봉수산 정상과 그 동쪽으로 900m 정도 떨어진 봉우리를 에워싼 산성입니다. 아니, 이 성곽 길이가 꽤 길어서 어디에서 또 보냐에 따라 그 광경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성곽의 길이가 2.4km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다 만끽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또 동쪽에서는 그 내당저수의 풍경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서쪽에서는 그 마을의 풍경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보는 그 각도에 따라서 그 모습, 그 보는 모습이 달라져 보입니다. 군사적 요충지에 쌓은 임존성은 서천의 건지산성과 함께 백제 부흥군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백제 시대에 축조된 산성 중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벽 일부와 성문, 건물터 등이 남아있지만 예산을 한눈에 내려다보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더라고요. 더 높게, 더 넓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앞에 바라보이는 저 산들 보이죠? 와, 구름에 휩싸여 있어요. 네, 그렇죠. 특히 가을엔 안개가 자주 발생해 아름다운 운물을 만나는 행운도 맞을 수 있다네요. 아, 이렇게 높은 산에 이렇게 단단하게 이 성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당시에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백제 위민들이 여기에서 그 마지막까지 그 신라와 그 당나라 연합군을 물리쳤던 곳이 바로 이 임전성이에요. 백제를 지키고자 했던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이 남아있는 봉수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역사 여행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내려오는 길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게 봐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또 그 백제의 그 유민들이 이 성을 쌓으면서 얼마나 또 땀을 흘렸는지를 느끼면서 느림의 미학으로 이 성곽을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이 가을을 또한 그 즐기는 또 하나의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거닐며 옛 농촌의 정취와 예산이 품은 자연과 역사의 숨결을 느껴본 하루였는데요. 바쁜 일상 속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무엇이든지 빠르게 흘러가는 요즘 시대에 느림의 미학을 즐길 수 있는 충남 예산의 정취를 만나봤는데 특히 대흥 슬로우시티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의 여유가 먼저 생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슬로시티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아주 아기자기한 벽화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느린 꼬부랑길은 옛 이야기길과 또 느림길, 또 사랑길 이렇게 예쁜 이름들로 이루어져서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네, 정말 이름처럼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리게 걷고 싶은 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옛 이야기길을 거닐면서 만난 대흥동원의 그
한국적인 풍경도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멋진 기와 집과 기와 건물과 또 자연 풍광이 참 아름다웠는데요. 둘러싸고 있는 그 담벼락의 높이가 낮아서 그 뒤로 펼쳐지는 산자락과 또 황금빛 논과 밭이 정말 아름다워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의 그 봉수산은 산세가 험하지 않아서 등산을 해도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여유 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산 중턱에 자리한 백제 임존성은 그 백제시대 산성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요. 네, 실제로 봐도 정말 굳건하고 높은 높이인데요. 그 임존성에 가보면 백제를 지키고자 했던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또 멀리 예당호가 바라다 보이는 풍경도 있고 또 안개에 휩싸여진 그런 산등성이도 보이는데요. 어느 각도에서 보나 정말 아름답고요. 또 예당호 출렁다리와 황새공원도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걸으면서 가을향 맡으며 둘러보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백제로의 시간 여행을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슬로우 시티 예산의 명소들 잘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은주 리포터가 천천히 여유 있게 네. 가족 여러분께 퀴즈 문제를 주시죠. 네, 천천히 문제와 또 재미있는 힌트 들으시면서 정답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5문제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문제는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 제가 다녀왔던 곳인데요.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조선시대 지방 관서에서 고을의 수령 등이 정무를 집행하던 건물로 일반 행정 업무와 재판 등이 이루어지던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내악, 2번 동헌, 3번 향청. 네. 이게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데 네. 뭐 뜬금없는 힌트 첫 문제부터 좀 드리자면 네. 예비군들은 잘 알아요. 오. 예, 동원 훈련 들어가거든요. 예비군들은 정답을 맞힐 것 같습니다. 오. 동원 훈련 들어가요. 동원 훈련을 예. 가는군요. 뜬금없지만 아주 탁월한 네. 힌트였습니다. 동원훈련. 자, 힌트 들으셨다면 아주 쉽게 첫 번째 문제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동원입니다. 동원은 지방 관하에서 고을 원이나 감사, 병사, 수사 및 그 밖의 수령들이 공사를 처리하던 중심 건물인데요. 지방 관하의 생활처소인 내아와 구분돼 보통 그 동편에 위치했기 때문에 동원으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이 부여와 홍성, 아산, 서산에 동원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예산 대흥 동원은 예산 지역에 현존하는 유일한 관아 건축물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과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겨울을 대표하는 온대 과일 중 하나로 모양은 둥글납작하고 빛깔은 노란빛을 띤 주황빛입니다. 겨울철 비타민의 복으로 사랑받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귤, 2번 배, 3번 단감. 네, 뭐 힌트가 필요 없는 겨울철을 대표하는 과일이잖아요. 저는 겨울에 이 과일을 한 박스 정도 사두면은 네. 3일도 지나지 않아서 동이 나는데 이렇게 막 까먹고 나면 손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걸 딱 먹었을 때 그 표정 있잖아요. 네. 싫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예. 잘못 먹으면 네. 괴롭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예.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죠. 자, 겨울을 대표하는 비타민의 보고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귤입니다.
귤은 귤나물의 열매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재배된 것으로 추측되며 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 제주도에서 재배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귀중한 진상품으로 여겨졌습니다. 네, 어느새 귤의 계절이 왔습니다. 새콤달콤한 맛도 좋지만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도 좋고 피부 건강에도 좋은데 자칫 너무 많이 먹으면 얼굴이 또 노래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네. 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적정량은 중간 크기로 하루에 2개 정도가 좋다고 하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과다 섭취를 하고 있었네요. 왜요? 너무 한 박스 이상 먹었으니까요. 네. 그래도 피부는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노랗진 않아요? 네. 예, 하얗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함께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다음 문제는 동물과 관련된 재미있는 상식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악어는 알이 부화하는 과정에서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악어가 무섭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뜬금없는 재밌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뜬금없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왔을 것 같고요. 예. 과학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다는 기억도 나네요. 아, 그래요? 네. 들어봤어요? 네. 뭔가 들어봤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문제에 딱 나왔을 것 예. 같아요. 악어가 또 그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들은 것 같기도 네. 해요. 음. 자,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될지 O일지 X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악어는 알이 부화할 때 주변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온도가 30도 미만이면 모두 암컷이 되고 34도 이상이면 모두 수컷으로 태어나며 30도에서 34도 사이면 암컷과 수컷 모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온동물인 악어는 외부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경우에 성비의 불균형으로 멸종 위기까지 몰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현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요즘 자전거 타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저렴한 대여료로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자전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 자전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따릉이, 2번 온누리, 3번 타슈. 네. 딱 입에 붙는 게 있죠. 네. 우리 지역에 뭐 사투리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딱 정답이 보일 텐데 네. 그래도 굳이 힌트를 드리자면 네. 좀 이렇게 헷갈린다 하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 장씩 뽑아 쓰잖아요. 네, 뭘 뽑아 쓰죠? 네. 한 장씩. 예, 네. 일상에서 이렇게 한 장씩 뽑아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예. 휴지 같은. 예, 휴지 같은 네. 거. 예. 네. 그게 딱 떠오르면은 연관이 좀 있구나. 예. 네. 그래슈. 네. 그래슈. 그랬어요. 예. 자, 이제 정답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타슈입니다. 타슈는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입니다. 타슈의 대여와 반납은 무인으로 이루어지고요. 대여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네. 타슈는 충청도 사투리에서 나온 명칭이죠. 이용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라고 하고요. 또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어느덧 5번째 문제인데요. 끝까지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지방거점 지역에 새롭게 조성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 도시를 가리키는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혁신도시, 2번 공업도시, 3번 행정중심 복합도시. 네. 뭐 얼마 전에 대전과 충남이 이 도시로 지정이 돼서 네. 지역민들이 참 반가워했는데요. 뭔가 이렇게 새롭게 이루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조성하는 네. 그런 느낌의 도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힌트 없을까요? 뭐 어감에서 더 필요하네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이런 이렇게 느낌 새롭게 뭘 아닌가요? 만들어요. 네. 뭔가 이렇게 뭔가 획기적으로. 개혁적으로. 그럼요. 획기적으로. 새롭게
함께. 네. 자, 마지막 문제까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답 잘 고르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그 예산 명소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슬로우시티. 많은 명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곳은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느낀 곳이 있어요? 예산에서요? 예산 그 명소들 중에서. 아무래도 제가 대흥 슬로시티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슬로시티가 기억에 남는데요. 슬로시티가. 특히 옛 이야기길, 이 길이 좋더라고요. 예. 그 주변에도 너무 아름답고 거기 있는 하나하나가 한국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더구나 이제 좀 슬로우한 그런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실히 느낄 수 있군요. 네, 한번 네. 꼭 가보세요. 네. 자, 가족 여러분도 느림의 미학을 느껴보고 싶다면 예산으로 꼭 한번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언택트로 즐겨요 우리 집 여가 생활입니다. 산과 바다로 캠핑을 떠난 사진도 좋고 도심 속의 수목원이라든지 한적한 곳을 거닌 사진도 좋은데 요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비대면 언택트 여행지 추천 받으니까요. 다양한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광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K1 출신 선수였는데 네. 지금은 요리도 하고 시까지 쓰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죠. 네, 운동선수를 은퇴한 후에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시까지 쓰신다고 하니까 어떤 분인지 더 궁금해지는데 시 쓰는 요리사 만나러 광주로 함께 떠나보시죠. 요리하고 운동하고 시까지 쓰는 다양한 손맛의 세계. 이 손 안에 있습니다. 광주 북구 신안동. 반질반질하게 인테리어 해놓은 요즘 식당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 이곳은 동네에서 꽤 맛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당 주인장 김옥종 씨. 어머니 손맛 따라 음식을 만든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선술집 하고 계실 때 제가 그냥 잠깐 도와드리러 갔어요. 어머니. 낚시 다녀오신 분이 광어를 잡아오셨더라고. 회 뜰 줄을 모르셔. 저도 이제 회 떠본 적은 없는데 제가 한번 떠봤거든요. 광어회를. 의외로 잘 떠지더라고. 그때 나도 뭐 이런 거에 좀 소질이 있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아마 시작했던 것 같아요. 솥뚜껑 같은 손으로 섬세한 맛을 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었습니다. 이게 학독이라는 거예요. 고추 다대기를 쓸 때 이제 이렇게 쓰는데요. 믹서기에 갈면은 이게 그 열 때문에 이 맛이 고추의 맛이 손상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조금 힘들어도 학독에다 이렇게 갈아서 써요. 만드는 사람이 번거롭고 힘들어야 제대로 된 맛이 난다는 믿음이겠죠? 이 집의 주 메뉴는 백반. 직장인들 점심시간을 맞추려면 이른 아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9분이요. 예. 음식이 완성되기 무섭게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맛 좋은 그는 사실 한국 최초의 K1 선수였습니다. 내 주먹이 제일인 줄 알고 살다 KO패를 당하곤 그 길로 운동을 그만뒀는데요. 은퇴하고 체육관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방황의 세월을 좀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제 나도 남들을 많이 잡아뜨려 보고 넘어지게 했으니 나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식당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니 바로 이 시집.
제가 이제 시집을 5월 달에 제가 냈거든요. 저의 또 시가 또 많이 읽히고 싶어서 가게에다가 진열해 놓고 이렇게 팔게 됐습니다. 음식을 다루며 요리를 하는 직업과 동시에 언어를 다루며 시를 짓는 시인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죠. 제 시는 거의 음식의 재료, 음식을 가지고 쓰는 시거든요. 도마 위에서 막 요리를 하고 있고 재료를 손질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한 번씩 시상이 떠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음식과 음식의 재료로 시를 지은 것 같아요. 그의 시는 군침을 돌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곤히 잠든 당신의 이른 새벽에 동북콩을 넣어 냄비밥을 짓습니다. 토하젓은 없어 별들을 향해 튀어오르던 진거미 새우를 데치고 쪽파와 달래와 다진 마늘과 간장과 고춧가루로 벼락같이 묻혀낸 새비젓에서는 당신의 쇄골에서 나던 향의 고래의 냄새가 납니다. 시인과 요리사,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 무척 닮았습니다.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요리라는 것은 아마 음식으로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손님들한테 오면은 시 낭송도 해드리고 그러면 참 시가 맛있다, 괜찮다, 위로가 된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와 요리의 공통점은 위안과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사진이에요? 강정희 시인 이제 섬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가게에다 걸고 싶더라고요. 일부만 지금 찍어서 해놓고 뒷차에 좀 이제 표구처럼 해서 이렇게 좀 사진들로 한번 좀 꾸며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봤어요. 걔가 그 항구에서 주인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도 참 멋있고요. 그것도 또 해와 바다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팔강 또 예쁘고. 백반집이지만 미리 주문하면 별미를 맛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 사온 굴로 굴을 데쳐서 오이 냉국처럼 이제 뭐 사과, 뭐 오이, 파프리카 이렇게 썰어서 넣고 소금 간하고 매실 액을 넣어서 좀 슴슴하게 좀 시원하게 드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시인의 음식은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늘 먹던 음식, 늘 먹던 방법 그런 것이 좀 식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는 이렇게 시처럼 음식도 그렇게 창작해서 내는 요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라 더욱 군침 돌죠. 정성을 담아 만드는 음식들은 자꾸 입맛을 돋웁니다. 그동안 사장님이 만들어줬던 음식이 그 밑에 그런 시들이 다 깔려 있어가지고 더 맛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식당 옥상에 올라와 바람과 햇볕에 병어를 말립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사다가 조금씩 여기서 말리는 것이 더 훨씬 좋더라고요. 간도 제가 충분히 그냥 좀 안 짜게 슴슴하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제 요리에 맞춰서 하려고 제가 좀 말려서 쓰는 편이에요. 낭만이 있어요. 또 기차도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생선도 말리고요. 또 제 마음도 좀 꾸들꾸들 말려보고 한 번씩 바람도 쐬고. 여유로운 시간, 그가 펜을 들었습니다. 새우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껍질을 벗기고 뭐하고 이제 하는 중에 이제 꾸는 중에 새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은데 시를 하고 이제 한번
새우구이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어서 한번 끄적끄적 지금 그려보고 있는 중이에요. 요리의 모든 게 시의 소재가 됩니다. 핸드폰에도 하고 메모장에다가 그냥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 한 문장을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이제 내버려 둬도 시가 그렇게 태어나더라고요. 시인은 많은 이들과 시를 나누고 싶어서 쓰는 대로 SNS에 올리는데요. 그의 음식과 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헛헛한 마음은 채워지고 그리운 추억은 더 맛있어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한 지 3년째 되는 해인데 아직도 갈 길은 먼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그러지만 그냥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 또 다른 길이 보일 것이고 또 제가 만져보지 못했던 또 사용하지 못했던 식재료들을 또 사용하면서 또 다른 또 시상을 떠올리고 또 시를 쓸 것이고 그 재료만큼이나 무궁무진하게 그렇게 표현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 쓰는 요리사 김옥종. 요리가 시가 되고 시가 요리가 되는 그의 필살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네, 믹서 대신 이 확독에 건고추를 갈아서 직접 양념을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쓴 시 대부분이 음식과 관련된 것도 독특하죠. 네, 골뱅이 무침 레시피라는 시도 있던데 저도 예. 찾아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앞으로 시와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김옥종 씨, 앞으로도 멋진 작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굳게 문을 닫았던 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재개장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김해로 가시면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미술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미술관인지 함께 구경 가실까요? 점프, 총, 쏘고 이런 거 못 질러야지. 그렇지. 따로 또 같이 집중할 수 있고 끝없는 상상을 펼쳐볼 수 있는 곳. 친구들이 하고 싶은 모양이나 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알겠지? 만화 체험존이 애들이 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미술관이 재밌어지고 박물관이 살아납니다. 방학 마친 문화공간으로 놀러 갈까요? 역사와 문화가 깊이 스며 있는 언제나 기대가 되는 도시 김해. 이런 김해에 딱 어울리는 세계 최초 건축도자 미술관이 있었으니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영광의 수식어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이 2020년, 2021년 코리아 유니크 베뉴 40선에 선정이 됐습니다. 유니크 베뉴는 그 지역이나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나 특색을 가진 곳을 선정을 하고요. 그 국제적인 마이스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장소로 추천을 하는 곳입니다. 경남에선 유일한 수상인데요. 관람객들은 재개관이 더 기쁜 소식입니다. 네, 5주 만에 다시 문을 열었고요. 다시 열고 나니까 관람객들이 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굉장히 저희 직원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문진표 작성하고 QR코드 스캔하시고 여기 온도 체크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QR코드 없으신 분들은 이쪽에 문진표 작성 부탁드리고요. QR코드 있으신 분은 제가 지금 스캔해 드릴게요. 먼저 만나볼 전시.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떠올리며 보시면 더 좋습니다. 아시아 국제도자 교류전 전시인데요. 저희가 1월과 2월에 한국, 중국, 대만, 일본 4개국의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아트 캠프를 2달 동안 하고 그것의 결과물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답게 굉장히 참신하고 그리고 도전적인 그런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작가들과 흙이 만나 흥미로운 작품들이 탄생했는데요. 분위기를 바꿔서 차분하게 관람 이어갑니다. 네, 이번 전시는 이승희 작가의 작업 전반을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조선백작 회화 시리즈로 유명한 이승희 작가는
작업 초기부터 흙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확장성을 고민해왔던 작가입니다. 초반에 아주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작품들로부터 그리고 전성기의 클라이젠 시리즈, 타오 시리즈 그리고 최근의 공시성이라고 하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작업 전반을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벽에 걸어둔 도자기라니 알쏭달쏭함에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흙 도판 위에 흙물을 여러 번 바르고 말린 후에 깎아내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아주 독특한 도자 회화라고 하는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주 원근법을 잘 살려서 페인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백자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을 가지게 되죠. 초반에 아주 작은 소품 시리즈로부터 이렇게 큰 형태의 도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긴 철봉에 도자 유닛들을 쭉 끼워서 만든 작품이에요. 작가의 어떤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그 도자기로 대나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구현해냈습니다. 그럼 이제 전시를 보고 샘솟는 창의력으로 우리도 작품 좀 만들어 볼까요? 아트키친은 12가지 색 모자이크 타일을 이용해서 벽시계나 타일 액자, 하트 저금토, 다양한 아이템을 아이들의 개성에 맞춰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고요. 타일로 벽시계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 개성대로 만들 수 있어서 참 좋고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도 있는데요. 도자기 인형에다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도 굉장히 즐겨하는 체험입니다. 이거 티라노사우루스 아니었어요? 아, 티라노사우루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즐겁고 재밌고 좋아요. 클레이아크 기매미술관은 전시된 작품들도 좋지만 야외 풍경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시면 아주 건강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해하면 따라오는 가야. 가야 시대를 실시간으로 느껴볼 수 있는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휴관을 2번을 했는데요. 임시휴관을 한 뒤에 지금 재개관한 지 2주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은 혹시 하셨습니까? 2시에 하셨습니까? 이쪽에서 저희가 열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지나가시면 되고요. 저쪽 부분에 그 열 체크를 한 후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라? 분명 박물관에 들어왔는데 가야 시대 대신 만화들이 잔뜩인데요. 가야의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그린 어린이들의 그림과 가야 웹툰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가들의 작품들 그리고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을 그린 웹툰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추억의 만화방에서는 다양한 역사 만화책들을 편안하게 앉아서 감상하실 수 있고 가야 왕자와 떠나는 뉴트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대사를 쓴다든지 저기에 있는 옛날 오락실 게임기처럼 돼 있는 거 게임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의 놀이터가 된 박물관.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요?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 가야 무사의 모양을 게임 소재로 만든 것 같아요. 뭐 유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즐겁게 가야 문화를 접하면서 놀 수 있는 게임이 있어가지고 같이 하니까 재밌네요. 만화책으로 보는 역사 역시 눈을 뗄 수 없죠. 재밌고 박물관에 만화방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역사라는 게 사실 애들한테 어려운데 이렇게 만화로 구성을 해서 애들이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지금 보면 게임이라는 또 콘텐츠랑 접목시켜서 애들이 좀 거부감 없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재미도 있게끔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역사보다는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공모전을 하고 있고 이 공모전을 통해서 수상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가야에 대해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옛날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새로운 추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인데도 이제 방역 준수 철저히 하면서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놓이고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구 많이 하고 역사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문화생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준수하면서 슬기롭게 즐겨요. 네, 이 김해에 세계 최초의 클레이 아크 미술관이 있었네요. 네. 흙을 의미하는 클레이와 또 건축을 의미하는 아크가 합쳐져서 붙여진 이름답게 네. 생활과 예술이 융합된 작품들이 많고 또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도 많이 있네요. 네, 도자기에 색칠하기도 재밌어 보였고요. 예. 웹툰 대사 써넣기도 굉장히 재밌어 보여서 가족들이 함께하기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침 오늘부터 공연, 전시, 박물관 예매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온 가족 함께 슬기롭게 문화생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실 때는 어제보다 더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크게 낮지는 않지만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기질 상황은 좋지 못하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충남은 오전에, 대전과 세종은 오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엊그제 발원한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공주 19도, 논산 20도, 천안 18도, 대전 19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19도 선을 넘나들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절기 상강인 내일 대전의 아침 기온은 6도, 모레는 4도까지 떨어지면서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언택트로 즐겨요 우리 집 여가 생활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5342번님, 우리 학교는 아직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집에서 수업을 듣다가 지루할 때 우리 집 귀염둥이 제니와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너무 귀엽네요. 제니. 네. 정말 귀엽네요. 네. 3928번님, 부모님 댁에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뇌경색으로 입원하셨다 퇴원하신 아버님을 위한 선물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렸어요. 아버님이 보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어머나. 그러니까 아버님을 위해서 네.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아버님이 이거 보셨으니까 네.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0958번님, 우리 집 캠핑장이에요. 마당에 평상 위에 텐트를 치고 마당에서 자전거도 타고 집안에만 있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그래, 이렇게 마당 있는 네. 집 요즘에 텐트가 다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하나 구비해야 할까 봐요. 6693번님, 우리 집 여가 활동은 등산입니다. 등산보다는 산책하는 기분으로 가는데요. 요즘 산에 가서 청설모도 보고 도토리랑 밤도 줍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 도토리 네. 예, 다람쥐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시는 거 그럼요. 예, 잊지 않고 계시죠? 네. 예. 9526번님, 언택트 시대엔 뭐니 해도 홈메이드 취미가 최고인 것 같아요. 요즘 향초 만들기에 푹 빠져 산답니다. 만들기도 쉬워요. 적극 추천합니다. 만들기 쉽군요. 와, 네. 향초. 예. 1369번님, 요즘 우리 가족은 여가 생활을 탁 트인 강과 바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텐트를 펼쳐놓고 쉬고 있으면 낚시를 좋아하는 남편이 물고기를 잡아오는데 대천해수욕장에서는 고등어도 낚았습니다. 고등어까지. 그래요. 가족들보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겠는데요. 네. 예, 손맛보기 네. 위해서. 예. 네. 아유, 다 여가 생활 잘 보내고 계신 거 보니까 네. 저희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예.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대전의 지역색을 담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소개합니다. 대전의 의식주를 보여주는 프로젝트 전시회 소식과 대전과 함께 성장한 철도를 소재로 한 영화제까지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 만나보시죠. 그리고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퇴행성 관절염과 인공관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뼈마디가 쑤시고 저리다 하는 어르신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무릎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내일 건강톡톡 시간에는 원인과 치료 방법, 예방 수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